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하루 만에 증시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어제는 맑은 날씨 속 폭염이 나타났다면 오늘은 거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현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저기압에 잔뜩 흐린 가운데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과 엔비디아 역대 최고가 경신 훈풍이에요. 반도체주 여전히 맑은 날씨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주가에 먹구름이 낀 상태고요.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AI 투자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재확인되면서요. 엔비디아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주당 15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의 훈풍이 이어지면서요. 코스피의 약세에도 불구 5거래의 연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장 시작 전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는 3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요, SK하이닉스의 향후 6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 원 선에서 32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맑은 종목은 이 자동차 열관리 전문 기업 폴라리스 세원인데요. 화요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4일째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틱스가 이제 미국에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 속에 북미 로보택시용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열 교환기를 공급한다는 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 더 보실 텐데요. 날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RFHIC는요, 뜨거운 여름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본업인 통신 매출이 건재한 데다 이 방산에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고요. KB증권 연구원은 이 RFHIC에 대한 목표 주가를 32,000원 선으로 상향 조정, 투자 의견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투오는요, 오늘 주가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미투온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 전반에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확대하기로 25일 공식 합의했다. 이는 2014년 합의된 기존 목표치 2%에서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수준이다. 핵심 군사비 3.5%, 인프라 방산 기반 등 간접비 1.5%를 각각 배정한다. 공동 성명에는 우크라이나 가입 관련 언급은 빠졌고 러시아는 장기적 위협으로 짧게 표현됐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각국의 주권적 약속에 맡기되 관련 지출을 낫 국방비에 포함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또 나토는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첫 공동성명에서 방산 협력 강화를 명시하며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수출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시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시탁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시까지만 해도요. 네. 시장 너무 많이 빠진다 네. 싶었거든요. 네.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씩 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저도 오전 방송에서 좀 네.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요. 어차피 이 시장이 우리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끼케야 뭐 무릎에서 많이 올라봤자 무릎 정도인데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도 손바뀜이 이러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뿐이다. 그리고 순환매를 보셔야 되지 이거를 단순히 단기간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털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점이죠. 우리 시장은 이제 바닥에서 겨우 발목지나 겨우 무릎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그 여정에서 신발끈을 좀 동여매는 쉬어가는 땀을 식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이해하시고 지금 좋은 종목들이 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박앤세일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아 스탁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섹터는요. 유틸리티입니다. 대표적인 방어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틸리티에 대한 저희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공략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항공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이슈 속에요. 최근 폭락했던 유가가요. 반발 매수세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표적인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항공주 좀 최근 흐름에 따라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의료, 수술, 로봇이라고 준비해 주셨어요. 5월 말에도요, 이제 정책 공략 모멘텀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던 테마이기도 한데요. 어떠한 대응 전략 필요한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틸리티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틸리티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띄고 있거든요, 파트너님. 뭐 시장 조정과 함께 이런 흐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틸리티 안에서는 어떠한 공략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엊그저께 한국전력이 거의 한 8% 정도, 17% 네. 하루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한국전력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게 무거운 종목이고 또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업력도 오래됐다가 이런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유틸리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시고 그다음에 국제유가를 보시면 되죠.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 이 유틸리티의 원재료가 되는 에너지 비용이 다운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유틸리티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기다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려라 말아라 이 말을 또 많이 하고 가스요금도 뭐 올려라 말아라 말을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동결로 갑니다. 네. 동결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이 요금은 그대로인데 이 요금을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 사오는 에너지 비용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이만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이런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와서 이걸 가공해서 다시 전기로 만들어서 우리 수용가에게 팔아는 이런 업체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수익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유틸리티주들은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원화 강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들 업체들은 실적을 흑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를 보시면 한 2분기 들어와서는 꾸준히 계속 플러스 되면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겁니다. 최소한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 늦가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그때까지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국제유가가 중동 정세의 불안이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아왔어요. 국제유가는 기본적으로 공급 우위의 시장입니다. 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대로 있고 공급이 늘어나거나 줄거나에 따라서 이 국제유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의 값싼 석유가 그 해외 국제시장에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제유가가 밀어올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국제유가를 계속 밀어올리던 요인들이 요즘 다 사라졌습니다. 노후 전쟁도 조만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게 주었던 이 석유 수출 금지 조치 이게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값싼 러시아 석유를 다시 옛날처럼 살아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반에 또 경제 전반에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한국전력 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한국전력 기본적으로 이 해외에서 석유나 버거슈나 LNG나 이런 것들 사와서 그걸 갖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용가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이 회사들이 수익이 좋아질,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해외에서 에너지를 사오는 석유를 사든 뭘 사든 간에 이건 다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달러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전력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당연히 한국전력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며칠 동안 계속 특히 2분기 들어와서 꾸준히 한국전력이 올라왔다가 어저께를 좀 기점으로 해서 잠깐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오전 시장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대세에 큰 변화 없습니다. 38,000원대 가격이라면 한국전력 여전히 싼 그런 회사입니다. 자,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이 가스를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독점해서 수입해오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점을 해서 이 가스 파이프 망을 통해서 우리 수용제 가스를 파는데요. 근데 이게 거의 독점해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가격 결정이 지금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정부가 많이 간섭을 해서 이 가스 요금을 올리는 걸 최대한 억제를 시키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가스, 천연 LNG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LNG 사올 때 우리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사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면 당연히 이것도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이나 또 가스공사나 모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업체들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뭐 가격 조정이 있다면 이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사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죠. 그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다 사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98%를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틸리티주들은 대부분 다 그 에너지를 사오는 에너지를 대부분 달러 베이스로 사오죠.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화 강세, 그다음에 국제유가 하락, 이 조건에서는 이 유틸리티주들이 모두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긴 템포로 접근하시면 지금 마이너스 날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소식으로 인해서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좀 누그러지고 국제 유가도 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국제 유가 하락의 흐름 그리고 원화 강세의 흐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유틸리티주들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 오전에는 파란불 켰는데 지금 또 플러스권 전환해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까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주 준비해 주셨거든요. 이 항공주도요, 대표적인 유가 하락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같은 포인트, 같은 맥락 안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렸고 원화가 강세, 즉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낼 때 이 회사들은 특히 더 실적도 좋아지고 네. 왜냐하면 원화가 강해지면 한국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럼 여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항공기들, 보잉이든 에어버스든 해외에 다 사옵니다. 네. 석유를 사오듯이 비행기도 해외에 다 사오는데 다 대부분 달러 빚을 내서 사옵니다. 그럼 달러 빚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화가 강세이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항공주들도 전형적인 이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제유가라는 말보다 유류 할증대라는 말을 더 잘하실 겁니다. 비행기표를 살 때 항상 유류 할증료가 이걸 꼭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말 그대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유류 할증료가 국제유가 변동폭을 고객들에게 항공권에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리스크를 좀
뭐랄까 소비자들한테 떠넘겨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항공사들도 먹고 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7월 달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7월 달에 그러니까 이 유류 할증료가 아마 3년 9개월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7월 달은 여름휴가 시즌에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항공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건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대한항공, 우리나라에서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항공사 하면 대한항공입니다. 거기다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를 해서 통합국적기로 2027년에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 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의 파일럿들의 임금 체계를 이번에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두 항공사의 문화나 이런 것도 맞추면서 2027년에 통합 국적기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꾸준히 이제 마음대로 지금도 장사를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잘해갈 것이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어마무시하게 커져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잘 보셔야 되고 대한항공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 재무구조도 괜찮고 물론 이 회사에 대해서 모회사인 한진칼에 대해서 M&A 위협이 좀 있습니다. 그 M&A 위협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모 건설사가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면서 한진칼에 대해서 18.5%, 그다음에 최대주 조원태 회장 쪽에서 20몇 프로 정도 해가지고 한 1.5% 차이로 그 개입이 줄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리스크는 요번에 그 사모펀드들, 요번에 이제 그 한진칼에 사모펀드 들어온 쪽이 대부분 다 조원태 회장 쪽의 우호주주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런 그 리스크 자체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대한항공의 실적에만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는 타임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원달러 환율에서 워낙 강세가 나타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그런 모든 조건이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아지는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항공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소리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고 허들을 모두 거쳐서 이제 확실하게 두 회사는 통합된다는 게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대한항공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지 자체적인 대한항공 자체만 갖고도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사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그래도 LCC라고 해서 저비용 항공사 중에 1등을 했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그 무안공항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고 이후로 제주항공은 운항 편수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운항에 더 관심을 갖게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줄이다 보니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죠. 1분기 때 적자를 낸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모회사, 이 애경그룹이 이 제주항공의 사고 이후로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미운 털이랄까요? 이런 게 박혀서 이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경그룹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애경그룹은 결국은 유동성 좀 위기 속에 빠져들면서 이 제주항공, 경영권 지분이 붙어 있는 제주항공 지분을 모두 주식 담보대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주가가 떨어지면 자칫하다가는 애경그룹은 이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제주항공은 웬만해서는 좀 실적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좋은 호재성 재료를 많이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애경그룹이 살려면 제주항공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에 대한 M&A 이슈가 살아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티웨이항공입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요번에 M&A가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소노 인터내셔널이 인수를 했는데요. 이 소노 인터내셔널은 이 호텔과 리조트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는 돈을 잘 버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TA항공을 인수하면서 TA항공은 든든한 뒷배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예전에 예림당이라고 아동도서를 하는 쪽보다는 훨씬 더 큰 회사가 이제 그 모회사로 온 것이죠. 그런 면에서 TA항공은 이제 그 단거리 그 항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거리까지 뛸 수 있는 그러면서 유럽 노선도 이제 나가면서 또 그리고 또 캐나다 노선도 이번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북미 쪽으로도 이번에 또 신규 그 운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는 중장거리를 뛰면 수익이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TA항공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아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TA항공은 소노 인터내셔널이 최대주로 바뀌면서 재평가를 받는 그런 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저비용 항공사 중에 1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이 항공주들도 원달러 환율이 강하고
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 항공주들은 실적이 좋아진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원달러 환율 1,360원 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약세 현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이 하향 안정세에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항공주들, 여기에 7월 여행 성수기에 더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저희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TA항공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의료 수술 로봇입니다. 한 달 전입니다. 네. 이제 한 달 전 이맘때쯤에 네. 파트너님께서 의료 수술 로봇 테마 동일하게 좀 가지고 와 주셨었더라고요. 저희 어떤 대응 방안 좀 네.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 의료 쪽, 그러니까 로봇 쪽이 요즘 굉장히 대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연초에 CES의 그 TA,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젠스랑 CEO가 말 그대로 자신의 AI 이 뭐 가속기를 갖고 뭘 할 수 있냐 할 때 뒷 배경으로 로봇들을 각 회사마다 네. 쭉 한 열 몇 개를 세워놓고 자기네 가속기가 이 로봇들의 두뇌가 돼서 이 로봇들이 피지컬 AI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피지컬 AI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이거를 사람들이 런칭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진짜로 그 공상과학 만화에 나오던 그 로봇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는가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의학 분야에 의사 한 사람이 뇌수술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긴장도가 높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수술할 수 있는 건수가 제한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의료 수술 로봇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기존에 하루에 한 건을 했다면 네. 의료 수술 로봇을 통해서 한 5건까지로 한 500% 정도 이 수술량이 늘어난다는 걸 실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 이 의료 수술 로봇의 이 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했고 대형 병원에서 이 의료 수술 로봇을 갖고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 케이스가 빅데이터로 쌓인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길게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 수술 로봇의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처음 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 선진국 로봇, 의료 수술 로봇들과 경쟁하는 체제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투자자들로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는 이것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장비 업체가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복강경 수술 로봇은 복강경이라는 건 이제 작은 이제 현미경 같은 걸로 사람 몸속에 구멍을 2개를 뚫고 그 안에 로봇팔을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건데 굉장히 작은 부위에 그러니까 구멍을 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가 회복력도 빠르고 수술도 굉장히 좀 섬세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미래컴퍼니도 이름이 이제 레보아인이라는 회사 수술 로봇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여러 원자력병원이나 세브란스나 여러 가지 대형 병원에 이게 납품이 되면서 그 수술 케이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레보아이, 미래컴퍼니 레보아이는 제3세계라고 볼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고나 러시아 이런 그 파라과이 이런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진국 시장, 그 수술 로봇으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선진국 시장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 케이스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회사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고영이라는 회사입니다. 고영이라는 회사, 이 회사도 그 반도체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의료 수술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의료 수술 로봇 중에 가장 어렵다는 뇌수술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요. 이 뇌수술 로봇을 갖고 미국의 501K라고 해서 미국 FDA의 의료 기기로서 승인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자마자 미국 그 대형 병원에서 보란 듯이 이 회사 그 의료 로봇, 그러니까 이 뇌수술 로봇을 사다가 자기네 병원에서 실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대단한 기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포니2를 미국에다 수출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의료 수술 로봇 시장은 그 업력이 길게 보면 30년 정도 된 시장이고 그 시장을 아주 단단하게 독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선진국 업체들의 시장을 뚫고 한국의 의료 수술 로봇이 요것은 회사가 이 고영이라는 회사가 이 미국의 이 수술 로봇 시장을 뚫고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영은 자체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시장이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서 그 실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의료 수술 로봇 쪽에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미래 성장성은
이 의료 수술 로봇 쪽, 뇌 수술 로봇 쪽에 이쪽에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마지막에 큐렉소입니다. 큐렉소는 말 그대로 의료 수술 로봇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고 인도 시장에서 꽤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다시 한번 이 인도 시장에서 수술 로봇을 더 많이 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같은 5개국에 그 수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술 로봇을 팔 수 있는 그 인증을 이번에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큐렉소의 수술 로봇들도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 수술 로봇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의료 산업의 신 패러다임으로 의료 수술 로봇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와 구용, 큐렉소까지 저희 관심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살펴보는 또 데일리아 스탁 시간,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SK텔레콤의 신규 영업이 재개된 24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주 A씨는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하면 갤럭시 S25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페이백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마진을 최소화해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장려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이다. 출고가 115만 원인 이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이지만 이보다 70만 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됐다. 내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이탈한 가입자를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KT와 LG U+도 추가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7월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출시와 단통법 폐지가 맞물려 이통 3사 간 경쟁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보조금 경쟁이 최대로 과열될 것으로 관측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역대급 쇼핑 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배치되어 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는데요. 22주차 챌린지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에서 최선호주로요. 시메스 공략해 주셨거든요. 국내 유일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부여하고 있는 기업이고 어제 조정 나올 때 차트상에 분석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오늘 9.81%의 성공률 플러스권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화장품 섹터 안에서요. 한국콜마 같은 날 선택해 주셨습니다. 차트상의 파트너님의 기법 중에 하나인 등대 캔들이 포착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상승 랠리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겠다. 어제 홀딩의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0.11% 정도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서지 시스템은요. 장기간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2%대 현재 구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챌린지 성공률은요. 6.16%입니다.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한전기술, 호재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전 핵심 기술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 수주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요. 4.24%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고요. 제일일렉트릭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대한 수혜 기대감,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량망 부품 독점 공급사로 미국의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2.16% 정도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이고요. LNG 운반선과 FLNG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손절가 터치하는 모습 보입니다. 저희 파트너님의 빠른 진단 들어봐야겠고요. 광명전기는 이재명 행정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공략해 주셨는데 마이너스권의 성공률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제우스이고요. 반도체 북미와 중화권 등의 해외 고객사로의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어제 공략해 주신 종목이고요. 2.39%의 성공률 하루 만에 이뤄냅니다. 총 8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22주차 챌린지 누적 성공률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8%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조정 받다 보니까요. 저희 챌린지 안에 종목들도 조금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손절가 터치한 종목도 있어서 파트너님의 좀 빠른 진단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현재 15.88%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차죠. 22주차 종목들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조정받음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더 내려갈 건지 혹은 어느 라인대에서 반등이 가능한지를 포커스로 잡고 대응 방안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CMS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CMS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3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자, 2025년도 6월 20일 날 함께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음 날 7.74%, 그 다음 날도 장중 7.79%대까지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져 왔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상승 흐름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이어졌으면 조정 또한 조정장 안에서 충분히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라인대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이 가능하냐? 이 종목은 좀 더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 흐름을 좀 더 큰, 좀 긴 호흡으로 보자면 자, 2025년도 5월 달이죠. 5월 달 파동의 고점 라인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대입니다. 가격 기준으로 24,300원 라인대죠. 그런데 현재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 오늘의 조정 장세, 전 거래일 장중에 5%대에서 마이너스 5%대까지 조정을 받았고 오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70%까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현재 24,300원 라인대는 종가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분봉 흐름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자, 분봉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 라인대를 터치하자마자 저가에서 강력한 반등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24,3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랠리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이 종목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한국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오늘 중심선을 종가상 지켜주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부터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2025년도 3월 달이죠. 이렇게 20 중심선을 훼손을 하고 바로 회복하는 모습 제가 한번 체크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자, 이 2025년도 3월 말 그리고 4월 초에 이렇게 중심선을 한 차례 이탈했지만 바로 다음 날 종가상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그 뒤로는 중심선을 터치하고 바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심선에서 강력한 반등 흐름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도 중심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눌림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충분히 저는 고가까지 돌파가 가능해 보이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현재 보시면
전 거래일의 고가를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3.46% 우리가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11시 기점의 수익률을 보고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갔습니다.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 개장 초에 9시 초반에 시간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9시 10분입니다. 이 라인대에서 상방 이제 한 차례 오버슈팅이 나왔죠. 현재 이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 종가까지 회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강세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그나마 버텨주는 업종이 바로 이 통신 장비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업체인데 그 중에서 이 서진 시스템은 좀 더 저평가 위치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받쳐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과 같은 좀 조정 장세에서도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동평균선만 본다 하더라도 이 중심선을 5일선이 오늘 정확하게 골든 크로스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아직 장기 이동평균선이 남아 있습니다. 120일선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단기간에 이 볼링저 밴드의 상단선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흐름 따라서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한전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장중 7.6%까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슈팅이 나왔죠. 그 이후에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조정폭이 이어졌지만 현재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4%까지 저가 대비해 3% 강하게 반등을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10만 4,500원 라인대를 터치하고 나서 분봉 기준으로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간 만큼 좀 더 빠르게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오후장에서 낙폭을 축소하는 만큼 이 종목도 반등하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전 고가, 자, 제 가격대 잡아드리면 10만 6,500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지난 2025년도 6월달 파동의 고점이었죠. 이 고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도 홀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제일일렉트릭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자, 이 종목도 오늘 시장이 좀 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장중 이제 마이너스 3.82%대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이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 오늘 11시 30분 기점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강한 반등 흐름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 이 하락 파동의 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바닥은 확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랜만에 21선을 중심선을 한번 훼손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중심선을 훼손하고 바로 다음 강하게 반등했던 흐름들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만큼 중심선이죠. 보여줬던 만큼 이번에도 중심선을 한번 훼손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한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 종목은 아직 좀 거래량이 아쉬워요. 이거 아쉬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야 좀 더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냐. 2025년도 5월 23일 장중에 7.96% 작은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그때 거래량이 160만 주였으니까 여기에 80% 정도 되는 130만 주에서 14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동반 시에는 추가 급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오션은 오늘 너무 아쉽습니다. 장중에 자, 마이너스 5.07% 하락하면서 손절가를 이탈했죠. 다행히도 이제 분봉 기준으로는 이제 일본 기준으로는 60일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을 만들어줬지만 우리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상 이 종목은 손절 기준가 잡고 손절 처리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광명전기 보도록 할 텐데요. 광명전기의 경우에도 이 종목 굉장히 중소형, 그러니까 소형주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소형주를 잘 안 가지고 오는데요.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형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자,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광명전기 마찬가지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강한 반등세, 회복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발맞춰서 굉장히 강한 반등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 랠리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상승 추세 안에 있죠. 따라서 다음 거래를 좀 더 반등한 흐름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제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의 경우에는 자, 오늘 이 종목 오늘 장 중에 1.5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박스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박스권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그어드렸던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번에도 저점을 올리는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조정은 좀 더 제한되는 선에서 저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동에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터치하는 흐름,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유입되게 된다면 이 고점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는 흐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돼야 고가를 돌파할 수 있냐? 저는 9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한 차례 고가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8가지 종목 중에 하나오션 오늘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로 대응해 주셨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트너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시는지랑요. 또 이 무료 교육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무료 공개 목요일이다 보니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은 제가 5시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조정장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의 조정을 앞두고 현금 비중을 10에서 20% 정도는 확보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릴 만큼 이제 시장의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차례 더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여러분께서 정말 기회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좀 더 공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 오후 5시 이후에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피드백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이제 22주차 챌린지 마지막 2가지 종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2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2종목은 해성 DS와 HJ 중공업입니다. 이 가장 먼저 해성 DS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해성 DS의 경우에는 이번에 DDR4 재고 조정이 되면서 DDR5 수요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재고가 축소가 되고 이제 신규 새 제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2025년도 실적이 이제 상저 하고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번 25년 차부터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실적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의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량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리드 프레임이 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과 전기차들의 수요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또 받아갈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좀 더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신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3,5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하면서 신공장 증설을 하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라인까지도 증설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에 따라서 오늘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흐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2025년도 2월입니다. 이 2월 달에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하락 추세를 한번 쭉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2025년도 6월 17일 날 장중
16%라는 강한 상승 흐름으로 돌파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등대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자, 고가와 고가를 잇는 하락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할 텐데요. 고가와 고가를 잇는 하락 추세를 오늘 이렇게 돌파에 성공을 한 만큼, 자, 추세를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추세를 한 번 더 돌파하는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8%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6,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HJ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은 대표적인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과 결합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건축 쪽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건설업에 대한 상승세 이어감에 따라서 이 종목도 충분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향후 30년간 해군력을 대폭 증가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 해군 군함을 296척에서 381척까지 증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매년 300억 달러, 한화로 4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매년 지속한다라고 밝힌 만큼 정말 직접적으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 종목은 미국의 MRO 사업의 진출을 위해서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RO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미국의 이제 군함을 유지하고 정비하고 보수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MRO 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딱 2기업밖에 없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딱 2기업밖에 없는데 여기 세 번째로 HJ중공업이 진출하게 된다면 정말 강한 상승 모멘텀 좀 더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거기에서 건설 부분과 공공 부분 이제 사업성 이제 수익성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추가 기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작년 2024년도에 사상 최대 수주액을 달성한 만큼 이게 실적으로 올해부터 매년 이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차트의 흐름을 함께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3월달 파동의 고점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게 이어졌냐면, 자, 여기를 한번 그어보면 2025년도 4월 11일 날 등 23%까지 급등을 하면서 정말 큰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추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과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 고점과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와 저점과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가 만나면서 그 상단선을 돌파했고요. 돌파에 성공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8,280원, 손절가는 6,850원 기준 잡고 내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2주차 챌린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두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부품 전문 기업 해성DS이고요. 조선과 방산, 건설 쪽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HJ중공업 편입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1313 챌린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